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네요. 물론 이제 리프사 공식을 통해서 밝혀진 거는 아니죠. 공식은 아닌데 어차피 리프사 직원이 공식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게 출처기 때문에 아마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인 즉슨 이제 인도에 엑스커런트가 다 깔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소식을 접하신 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반응에 따라서 리프사 XRP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도 차이가 여기서 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굳이 어떤 소식과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보죠. 인도의 어떤 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쓰기 시작했다.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소식이요. 사실 오늘 소식을 보고 에이 뭐야 엑스커런트네 꽝 이러신 분들은 아직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오늘 소식을 보시면서 인도가 지금 엑스커런트가 다 깔렸어? 모든 은행들이? 오메 대박이네?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은 리프사와 XRP의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반응도 하시고 왜 이게 도대체 좋은 소식인지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다면 정말로 이해가 끝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전달 드리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면, 자, 일단은 이런 순서로 같이 보도록 하죠. 과연 어떤 소식이길래 진팩토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팩트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여러분과 왜 이게 좋은 소식인지, 실제로 제가 비교를 이렇게 했었죠. 인도에 있는 어떤 은행이 엑스라피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엑스라피드 쓰는 것보다 왜 도대체 더 좋은 소식이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자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요건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행사인데요. 생각보다 최근은 아닙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된 행사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인디아 뎁 페스티벌 2019 요거거든요. 여기에 리프사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발음 상태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마 인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저 프리젠테이션 하는 가운데 인도의 모든 은행의 엑스커런트가 통합된 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발표를 한 장소, 행사명은 인디아 뎁 페스트 2019고요. 날짜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6월 14일에서 15일날 있었습니다. 오늘이 7월 10일이니까요. 대략 한 달 전쯤이죠. 자, 시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처음부터 봐도 괜찮은데 이제 핵심만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보면은 약간 전반적인 거거든요. 리프사의 비전은 인터넷 오브 밸류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데이터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돈도 그렇게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어디든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바로 비전이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제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의 핵심 하이라이트만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당길까요? 여기 보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엑스커런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ILP 프로토콜을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죠. 아토믹 세르먼트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so Xcurrent is a product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부분 이제 나옵니다. 쭉 보세요. 집중해서. which 지금 위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Xcurrent는 프로덕트다.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냐면 we are implementing.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늘 얘기할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자, 들으세요. With all the banks in India. 이 부분요. 인도에 있는 모든 은행에 구현하고 있는 제품 뭐라고요? 엑스커런트. 자, 엑스커런트가 인도 모든 은행에 설치가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얘기한 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인도에서 있었던 페스티벌인데 아마도 이런 장소에서 뻥은 못 칠 겁니다. 뻥을 치면은 인도의 모든 은행들이 알죠. 야, 우린 깐 적 없는데 도대체 니네 뭔 소리 하냐? 바로 반응을 해주겠죠. 사실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뻥 카드를 쓰긴 힘듭니다. 물론 사기칠 회사면 빤스런 회사면은 사기치고 빤스런 하겠지만 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무 피드백이 없는 거 보면 사실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인도 장악 얘기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인도의 전역에 엑스커런트가 설치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 장 소환을 할 건데요. 자, 이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쳐도 나오려나? 네, 요거 나오네요. 자, 이 그림 한 장을 뽑아낼 거고요. IMF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리프사가 프리젠테이션 한 내용인데 이게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요것만 있어도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시는 건 IMF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에 IMF 이런 모임 컨퍼런스 같은 데서 리프사 직원이 발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고요. 보시면은 요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요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메스틱 네트워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 네모박스 친구역이 인도라고 가정하면 이게 된 거예요. 인도 국내에 엑스커런트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까지 이제 좀 가시화돼서 눈으로 그래픽으로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 소식인지 여러분들께 하나 둘씩 필요한 기본 지식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말로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한글로 쓰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게 빠르실 거예요. 뭐냐면 하도 제가 페이먼트와 세틀먼트를 많이 말씀드려갖고 그러실 것 같은데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냥 한글로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단어로 말씀드리니까 더 확 와닿으시죠? 네, 한글로는 좀 생소하셨을 텐데. 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기타 등등 관련된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들은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시스템을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지 이해하려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각 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각국이라고 할까요? 각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각 국가는 웬만하면 저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후진국들은 없어요. 자체 시스템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금융 전산망이 잘 돼 있죠. 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은행, 한은 금융망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주식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CCP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많이 말씀드린 센트럴 카운터 파티 역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거 말고 미국 거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거는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칩스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ACH, 패드와이어. 지금 말씀드린 게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틀먼트 시스템인데 그냥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직접 적는 것보다 찾겠습니다. DLT 어덥션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안 나오네? 원래 한 번에 나왔는데? 파일 타입은 PDF. 앞에 하나 더 붙일게요. 엔티티. 요건가? 요건 건다. 네, 찾았어요. 요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예전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안 뜨니?
이 다운로더가 좀 느리네요. 좀 기다려야겠네. 자,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방금 얘기한 지급결제 시스템, 주요국들 미국이라던가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어떠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PDF 파일 하나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느리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지나치게 느린데? 혹시 다른 데 더 다운로드가 빠른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요거? 근데 요거는 그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연도가 좀 다른데? 빠밤빰 빰빰 빰빰 저게 맞을 것 같아. 이게 맞을 것 같아. 너무 느리다. 당황스럽네? 굉장히 느린데? 이것도 어쩜 요것도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에요. 맞나?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면은 감이 오는데 이게 빨리 열려야 되는데 느리네요. 생각보다. 제가 인터넷이 느린가요? 조금 걸리네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빨리 나와주면 좋겠다, 친구야. 너무 느리지 않니, 솔직히? 혹시 이미지 있나? 이미지 있다. 다행이다. 요거 보시죠. 그냥 기다리지 말죠. 요거 봅시다. 제가 꺼내려는 게 요겁니다. 엔티티 데이터에서 만든 PDF 자료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거의 마지막 장에 요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죠? 아까 보셨죠? ACH 제가 얘기 꺼냈죠? 자, 이게 페이먼트 그리고 이게 세르먼트입니다. 그래서 합쳐갖고 지급 결제 시스템, 페이먼트 앤 세르먼트 시스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세르먼트 시스템 중에 RTGS라고 부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레벨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RTGS에 대해 좀 더 디테일을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RTGS는 그냥 단순한 세르먼트 시스템이 아닙니다. 약자로는 리얼타임 그로스 세르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실시간 결제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많은 중앙은행들은 이 RTGS를 단순히 막 1,000원 송금 또는 10,000원 송금 이런 소액으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거액만 써요. 거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얼마였지? 대략적으로 한 최소 170만원 정도? 그 정도 이상인 액수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 근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액수가 아니라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 RTGS라는 세르먼트 시스템을 일정한 액수 이상의 거액들을 취급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은 뭐 오늘날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X의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하이브리드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말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요. 페이먼트가 발생하면 바로 그거를 세르먼트 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데는 하이브리드 쓰는데 제가 본 한국은행 자료로는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 혼합형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시간과 플러스 차익 결제를 합니다. 차익 결제. 약간 느낌이 안 오죠? 느낌이 좀 빠르신 분들은 오셨겠지만 약간 느낌이 늦게 오시는 분들, 오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느낌이 늦게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께 느낌을 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결제는 뭐 얘기하냐면 A와 B가 있으면은 A가 B한테 줄 게 있을 거고 B가 A한테 줄 게, 세르먼트 할 게 있다고 하면은 요거를 뿌라 마이너스해서 차익분만큼 나머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실시간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일정 텀을 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는 되게 실시간으로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차익이니까 트랜잭션을 적게 처리할 수 있겠죠. 한 번에 그냥 얘네 둘이 막 왔다 갔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A가 B한테 줄 게 얼마? 예를 들면은 뭐야? 글자가 나오네. 글자가 나오네요. 자, A가 B한테 줄게 1,000원이면은, 그리고
B가 A한테 줄게 900원이면은 이거를 1000원 주고 B가 또 900원 주는 거보다는 이거를 차익을 딱 정리를 해갖고 그러면은 A가 B한테 100원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고 효율적이겠죠. 물론 실시간으로 안 되는 단점은 있겠지만. 자,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스위프트라는 건 여러분들 페이먼트 메시징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한국을 하나 그릴게요. 이게 한국입니다. 네오박스가 한국은행 금융망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줍니다. RTGS라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컬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줘요. 쇽쇽쇽쇽 만듭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가운데다 그려야겠다. 이게 코리안뱅크 KB면 국민은행 같은데, 잘못 썼네. BK라고 써야지 좀 더 한국은행 같죠? BK, 이게 중앙은행이라고 하고 시중은행 여기 쭉쭉쭉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이 만든 네트워크가 있겠죠, 금융망이. 여기에 다 연결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신나게 연결해요. 하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국내 시중은행들끼리는 서로 어차피 똑같은 통화를 쓰고 있고 한국은행이 만들어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은행들끼리 거래를 할 때 필요하겠습니까? 스위프트가? 갖다 버리라는 거죠. 그런 거 안 쓰죠. 국내 은행들끼리 거래할 때. 왜? 로컬 페이먼트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만든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시스템 있잖아요. 지급결제 시스템. 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한국은행이 만든 지급결제 시스템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느리고 처리가 더디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뭐다? 시중은행들이 이거를 쓰게 되고 그런 시중은행의 고객인,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중은행의 고객이라고 하면요, 돈을 보내요. 분명히 국내로 보내는 거야. 난 해외로 보낸 적이 없어요. 국내 송금인데 계좌이체인데 수수료 갑자기 어느 날 1000원 달라고 하네? 세상에, 미친 거 아닌가? 오늘날 기준으로 미친 거죠. 근데 불과 옛날에는 진짜로 그랬습니다. 막 500원 꼬박꼬박 1000원 막 내고 그랬어요. 네, 오늘날엔 그렇지 않죠.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라 쓰기 힘들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들 중에 선진국들만 이게 잘 돼 있어요. 금융이 낙후된 후진국들의 중앙은행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프라가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내 계좌 이체할 때도 돈 많이 받잖아요, 수수료. 그리고 이 지급결제 시스템이 운영 시간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야간 운영까지 하고 어떤 데는 야간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만 돌아가요. 이런 특성, 방금 말씀드린 운영 시간이 24시간 편의점처럼 못 굴러가는 특성 때문에 바로 DLT와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리프사가 장점을 내세울 때 모두 내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된 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24시간 365일 편의점처럼 쉬지 않고 작동한다. 심지어 기존의 서버 시스템들은 그 서버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그 서버 시스템 장애내버리면 다 정지되죠. 실제로 막 은행들 시스템 장애로 막 거래가 안 된 경우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계좌이체도 안 되고, 그럼 은행들이 부랴부랴 아유 고객님 죄송합니다요, 저희가 지금 장애가 나서 언제까지 거래 못 됩니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고객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요,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이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블록체인의 장점이죠.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24시간 편의점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네트워크는 장애가 날 수도 있죠. 어쨌든 XRP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XRP가 사실 XRP가 낳고 싶어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스텔라는 장애 난 적이 있죠. 그거가 좀 다릅니다. XRP는 다행히 한 번도 없어요. 블록체인의 특성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특징들, 비교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돼 있는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 쪽 역시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가
막 거기에 좀 인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에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뭐 삼성전자에 막 인도 사람 되게 많다, 막 능력자들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실입니다. 인도에 능력자 정말 많아요. 심지어 인도는 여러분 핵미사일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뭐 핵미사일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인도가 만만치 않은 나라죠. 중국과도 잘 대적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면모와는 다르게 인구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면모와는 다르게 금융 시스템은 인프라는 후닥다리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느낌이 팍 오신 분은 눈치가 빠르신 겁니다. 자, 왜 이게 엑스커런트, 왜 인도에 과연 시중은행들이 이걸 했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IMF의 그 그림을 왜 보여줬을까? 그리고 방금 설명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연결이 되셨다면 다 이해가 되신 겁니다. 인도는 이 인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페이먼트와 RTGS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뭐 있다고 그들이 우겨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준 이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나라에 엑스커런트가 다 걸렸습니다. 인도 내 은행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이 페이먼트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졌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보다. 왜? 인도 국내 은행들끼리 할 때는 엑스커런트로 페이먼트 해버리면 됩니다. 이거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의 DLT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기능 다 돼요. KYC, 안티모니 론더링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현대 금융에서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냥 엑스커런트는 페이먼트 할 때 그냥 총 집합체입니다. 아토믹 세틀먼트도 돼요. 그냥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돈을 보내기 전에 이미 프리밸리데이션이 되죠. 돈을 받을 때 중간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아토믹 세틀먼트는 뭐다? 동시에 원장이 업데이트 되는 거, 양쪽 간에. 막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생기는 특성들이 트랜스페런시, 투명성, 그리고 서튼, 확실성. 그거 엄청난 거죠.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엑스커런트 페이먼트 시스템인 엑스커런트가 인도 내에 깔렸다. 그래서 인도 내 시중은행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엑스커런트 레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아까 보신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그림. 그죠? 제가 이거를 인도라고 가정하면은 요 엑스커런트 마크거든요. 솔루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인도에 있는 은행들끼리는 요걸로 다 페이먼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 있는 국가가 한두 개 정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하나는 사마입니다. 어디죠? 사우디 중앙은행. 여기는 리프사 직접 계약해서 사우디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들을 엑스커런트 리프사 블록체인 솔루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교육을 시키고 있죠. 본인들이 주도해서 본인들 나라에 있는 은행들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랍에미리트. 이 두 친구도 인도에 대한 방금 제 설명을 통해서 왜 이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러죠? 이 친구들도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시스템이 구닥다리라서 그래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비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본인들의 금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리프사 솔루션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마 역시도 이 목표로 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것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자료 제공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호주 있는데 오른쪽 끝에 무슨 섬 하나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나라 섬나라. 실제로 그 나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요. 어쨌든 지금 이 친구 섬나라와 인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구닥다리를 해서 엑스커런트의 파워를 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인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섬나라 이 친구들이 왜 엑스커런트를 이렇게 신나게 갖다 빡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뒷배경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본인들 로컬, 그러니까 도메스틱이라고 부르는 국내의 페이먼트와 세틀먼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거 운영하는 나라 중에 구닥다리인 나라들이 뭔가 좋은 게 없을까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섬나라
그리고 오늘 얘기되고 있는 인도가 왜 본인 나라에 전체 다 엑스커런트를 쑤셔 박았는지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 남은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은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상 이거 하나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인도 엑스커런트가 저렇게 다 깔린 게 도대체 왜 좋은 소식입니까? XRP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XRP 쓰는 거 아닙니다. 쓰는 거 아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빌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엑스커런트, 그러니까 제가 안티 1번. 야, 엑스커런트 깔린 게 뭐 대박이냐? 리플사만 솔루션 팔아갖고 돈 버는 거지. 니들은 거지 될 거다 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좀 아시는 분들, 리플러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엑스커런트가 뭔지 아냐 너희? 알고 까야지. 엑스커런트 깔리면은 철도가 깔리는 거야 이것들아. 나중에 그 철도 다 깔려봐라. 그 위에서 KTX 날라다닌다. 너희 끝이야. 지금 오늘 실컷 까봤자 나중에 게임 끝났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의 디테일을 가미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철도 KTX 비유가 맞기는 맞는데 사실 그 정도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인과관계로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게 어떤 관계냐면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쇼핑몰. 제가 쇼핑몰 엄청 많이 얘기했죠. 뭐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죠. 쇼핑몰과 물류배송 이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바로 페이먼트. 잠깐 이거 타이핑 한글도 되나? 잠깐만요. T 누르고 세르먼트 안되네요. 영문만 되네요. 자, 세르먼트. 자, 이 두 친구 때문에 제가 이 쇼핑몰 물류배송 비유를 많이 드렸었죠. 오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날의 페이먼트와 세르먼트 관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페이먼트는 뭐죠? 명세서 같은 거요. 명세서. 누가 돈을 줘야 되고 누가 돈을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거래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피해야 하는지 KYC부터 시작해서 안티모니 론더링 그리고 들어가는 수수료라던가 만약에 환전이 발생하면 환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담깁니다. 그죠? 자, 이게 서로 간에 OK를 해서 동의가 되면 페이먼트가 클리어링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나요? 실제 돈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세틀먼트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제가 쇼핑몰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쇼핑, 온라인 쇼핑 언제부터 활성화됐나요? 정확한 시점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는 분위기였는데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서 골라 해갖고 막 이거 1,000원이에요. 이거 한 병더기 가져가면 막 2,000원에 드릴게 하면서 막 그렇게 쇼핑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 그게 생겼죠. 뭐냐면은 온라인 쇼핑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분명히 택배나 물류 서비스가 별로 없었고요. 그거를 시키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며칠이 걸렸죠. 근데 어느 순간 정확히 언제부터 정확히 글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이 됐냐면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졌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처리되는 금액과 상품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지고 나서 또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어느 날부터가 주문해요. 온라인 쇼핑. 이 옷 진짜 엄청 마음에 드네. 이거 내일 당장 받아보고 싶다. 주문. 내일까지 올까?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 내일 14시쯤에 방문 예정입니다. 어메이징.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어요, 진짜. 물론 이제 저기 밑에 섬지역 막 울릉도 독도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상 되게 효율적으로 네트워크가 갖춰진 곳까지는 특히 수도권이죠. 그런 곳까지는 하루면 오죠.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물류 배송에 대한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이 물류 배송에 대한 수요를 본인들이 만족시킴으로써 돈을 벌기 위해 사업자들이 뛰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요만큼 본인들이 능력을 갖춰서 그거를 해내고 돈을 벌어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페이먼트는 리플사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엑스커런트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 머리에 쏙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엑스커런트를 만들었느냐? 오늘날의 이 페이먼트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이 스위프트 인형들이 몇십 년 동안 헤쳐먹고도 개혁을 안 하고 그 느려 터진 걸로 울고 먹으니까
야, 우리 목표는 세르먼트를 리얼타임 만드는 건데 이거 리얼타임 만들면 뭐하냐? 이게 만약에 한 1일 걸린다고 봐요. 이거 리얼타임이야. 1초 걸린다고 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먼트가 클리어링 되고 그 다음에 세르먼트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거를 1초 단위로 만들어봤자 1이라고도 1초가 걸려요. 그죠? 그냥 대략적으로 한 하루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세르먼트 1일, 그러니까 1초짜리로 만들어봤자 페이먼트 1일 걸려갖고 결국에 걸리는 시간은 하루라고 하면 오늘날과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굳이 이거 돈 들여서 쓰려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리프사가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손댄 겁니다. 뭘로? 엑스커런트. 엑스커런트 특징 여러 가지 있지만 뭐다? 리얼타임. 그래서 손을 댄 겁니다. 리얼타임. 어떻게 하려고요? 요걸 생각하시면 쉬웁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서 리얼타임으로 공간과 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건만 있다면 주문이 가능하죠. 네, 다음날에 배송 옵니다. 바로. 그래서 수요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물류 배송. 물건 실제 주문한 거 갖다 주는 거. 페이먼트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리얼타임이 되면 열로 수요가 창출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왜 페이먼트에 손을 댔고 왜 리프사가 엑스커런트 깔려고 주구장창 노력을 하는지. 시장 자체를 리얼타임 세르먼트를 원하는 시장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철도를. 예. 사실 비유상으로는 철도를 깔고 KTX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인과관계는 아니고 약간 다르지만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세르먼트에 대한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장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리얼타임 페이먼트 솔루션인 엑스커런트를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요거 인도 어떻게 됐다고요? 네, 엑스커런트로 다 깔렸대요. 이 시장에서만큼은, 인도 쪽 시장에서만큼은, 그리고 아까 중동 얘기했죠. 네, 이따가 하나 소식을 더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 소식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중동 쪽 은행들과 인도 쪽 은행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환거래 계약, 릴레이션십을 계약을 하나씩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서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환거래 계약, 릴레이션십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중동 쪽 은행들이 그 리플렛 리전이라고 리프사 모임 있잖아요. 지역마다 중동 지역 메나 그쪽 발표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중동 쪽에서 인도로 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고. 실제 움직이는 금액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사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되면은 서로 리플렛 멤버기 때문에 이게 통신이 되겠죠. 서로 간에. 예. 한거래 계약까지 맺었겠다. 그럼 실제로 엑스커런트로 본인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은 거고요.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장이 창출돼 있고 만약에 양쪽이 둘 다 엑스커런트로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식의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센트럴뱅크 허브가 돼갖고 중간에 리플렛, XIP. 국내는 엑스커런트로 지지고 볶고 그 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국경을 넘을 때 센트럴뱅크 또는 더 나가서 바로 이렇게 되긴 힘들어요. 바로 이렇게 되긴 힘들고 이 시중은행들 중에 먼저 엑스라피드 써주는 은행들이 또는 XIP를 홀딩해서 써주는 은행들이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중동과 인도가. 왜 제가 이게 중요한 소식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단계를 가기 위한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IMF 발표 자료 설명드릴 때 리프사가 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디림나우가 왜 중앙은행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막 작업을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디림나우가 컨퍼런스 때마다 어떤 발표를 하죠? 주제는 매번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죠? 도메스틱 페이먼트, 그리고 리전 페이먼트, 특정 지역, 뭐 메나라던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그 특정 지역들. 왜 맨날 그 얘기하죠? 이거예요. 그 지역을 이렇게 지급결제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고 다른 지역과 이런 식으로 센트럴뱅크나 이런 거 허브를 통해서 XIP로 세틀먼트 국경을 뛰어넘게
이 그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발표를 하고 매번 중앙은행들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그림으로 가기 위한 인도 지역은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겁니다. 리얼타임 페이먼트 없이는 리얼타임 세르먼트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페이먼트부터 리얼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못 넘어가요. 예.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막 갑자기 인도 전체가 엑스라피드 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페이먼트부터 리얼타임이 돼야 돼요. 지금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소식, 좋은 소식인 이유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왜 인도에 있는 특정 은행이 엑스라피드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소식이다 얘기한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네. 사실 인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게 있는 겁니다. 인도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리프사 솔루션으로 대체가 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지금. 네. 굉장히 어메이징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동이랑 인도 연결한 부분, 제가 오늘 트위터로 리트윗을 해놨는데 요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런 거. 네. 서로 계약을 했죠. 이쪽이 중동이겠죠. 이쪽이 인도고. 네. 계약을 했습니다. 이 릴레이션십을 맺는 거죠. 여기 써있죠. 네. 인스턴트 레미턴스 서비스.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40분 정도 걸렸네요.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 쫙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1분 정도 휴식했다가 이어서 Q&A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잠깐 휴식 시간 가질게요.